날씨가 좋다고 야외 수업하고, 예? 그 나무에 곤충이 많다고 그게 다 산업화되는 곤충이가. 확실히 얘기해봐. 현장 지식이랑 또그 어? 강의랑 또 괴리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 남자가 말을 꺼냈으면 좀 제대로 좀 해봐라. 어째 그렇노? 응? 매기곤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 알았어. 지금 그 벚꽃이 만발하고 개나리가 만발하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본분을 잊고 야외 수업하자는 핑계로 그 일명 옛날 말로 하면 좀 땡땡이 치고 싶다 이런 말인데 그 땡땡이는 안 되고 일단 유튜브를 촬영을 하니까 스피드를 쫙 내겠습니다. 됐죠? 스피드를 쫙 내서 세입한 시간을 야외 탐사라고 할까? 탐사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뭐 박수까지는 필요 없고 뭐 100명이 박수 치니까 이게 잘못하면 무너져. 자, 그러면 우리가 산업곤충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가장 돈 되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누에입니다. 누에인데 우리 누에 하면 사실은 이 진주, 산청, 이 서부 경남이 한국에서 최고였어요. 탑이었는데 90년대 초반부터 이게 이제 수입이 자유화되고 함으로써 그 이후에 많이 퇴색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저기 고속도로 딱 저 출입하는데 딱 보면 그 실크 입은 아가씨가 딱 한복 입고 실크 딱 들고 뭐 실키안 이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그게 정말 예뻤는데 어느 쪽에 그게 없어 이제. 그래서 그만큼 이 우리 실크 산업이 죽었다. 예, 거의 전멸했어요. 단지 이제 우리 진주시가 그나마 좀 괜찮으니까 지금 맥락은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여기 중앙시장이나 시장에 있죠. 시장에 가면은 그나마 실크가 한국의 명산지답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산업하는 곤충만 하면은 뭐 솔직히 안 봐도 되는데 이게 산업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솔에 갈 수는 없고 중앙시장 내가 유튜브도 찍어놨지만 여러분들이 기회 되면 주말에 중앙시장을 방문해서 그게 실크를 한번 보라고. 한복이 우리 한복이 얼마나 이쁜지 멋진지. 그리고 한복만 있는 게 아니고 뭐죠? 손수건부터 시작해서 여기 옷에 또 하는 거 뭐지? 목에 감는 거? 스카프, 그 다음 넥타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도 조사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우리 사실 실크가 최고입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죠. 조금 가격이 좀 비싸죠, 그죠? 예, 그런 조금 그건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 실크 비단은 어디서 나오느냐? 누에가 만든다 이 말이죠. 근데 누에 얘는 그럼 뭘 먹고 사는데 하니까 먹고 사는 게 뭐더라? 이거더라. 뽕잎이더라. 이 뽕나무죠. 예, 뽕나무를 먹고 살더라. 이 다 할 수는 없고 뽕나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 근데 요거는 오디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뽕나무만 제외해서는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뭘 재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오디를 먹어요. 우리 어릴 때는 길가 다니다가 학교 왔다 하면서 참 많아서 뽕나무가.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당시는 5월 하순 6월 달에 오디가 많이 달려요. 그러면 그걸 이제 먹죠. 원래는 이 남부지방에서 오디가 익는 시기는 6월 중하순이에요. 근데 먼저 익는 게 있고 조금 설 익었을 때 맛있어 그래도 먹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양잠이라고 합니다. 누에 키우는 것을. 이 양잠 산업은 누에만 키워서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뽕나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돈이 된다. 특히 이 오디는 베리류는 일명 장가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능성 성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한 학기 해도 부족할 정도로 그 기능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뽕잎은 여러분들 뽕 있죠? 뽕잎. 뽕잎 먹으면은 당뇨 예방 치료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또 따지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뭘 먹어요? 먹는 것 가지고 빼려고 하면 가장 핵심만 얘기할게요. 다이어트 가장 좋은 거 뭐예요? 풀, 식이섬유 많은 게 그게 답이에요. 그게 왔답니다. 최고예요. 근데 중국에 보이차가 좋더라고 얘기는 들었죠. 그 보이차는 뭐예요? 보이차는 차 잎이 커요. 큰 것을 발효를 시킨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 완전 발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킨이라는 그 성분이 탄닌, 떫은맛 내는 거, 이 성분이 뭐 한 거예요? 완전히 고분자 화물이 발효 과정에서 저분자 화물로 깨진 거예요. 그럼 그게 섬유소로 같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고 대장이 면역력의 80%를 가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장 속에 어때요? 섬유질이 풍부하니까 유용 미생물이 많이 살게 되는 겁니다. 유용 미생물이 많이 살다 보니까 웬만한 감기, 뭐 바이러스 와도 그래 하고 다 물리쳐. 아주 스트롱맨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고기도 안 먹고 별로 안 먹는데도 건강하다. 왜? 보이차를 먹으니까 그리고 아주 슬림하다. 배가 나와 있다. 소위 뭐 전부 운동을 하면 근육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 대장, 장을 얼마나 유용 미생물이 살게 하느냐. 그 섬유질을 어떤 섬유질을 먹느냐. 그런데 섬유질 중에도 별로 이롭지 않은 섬유질을 많이 먹는다. 농약, 화학비료 많이 한 걸 먹는다 하면은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친환경을 해야 되고 먹거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때요? 지금은 전부 요거 원리에 다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맛만 딱 느끼잖아. 맛 좋은 거. 아이, 저 타이어도 튀기면 맛있어. 진짜 농담이 아니고 타이어 튀겨봐. 먹어봐. 맛있어. 라고 할 정도로 전부 이 혀 맛에 다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극복하기에는 나는 뽕잎도 나무를 해서 먹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당뇨 있죠. 당뇨 개선에 엄청난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누에도 마찬가지고, 뭐 군뱅이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더 얘기 안 하고, 누에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효과가 뛰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 누에를 키우려고 하니까 이 누에가 팔려야 말이지 소비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양잠 산업을 하고는 싶은데 누에를 키워서 실크를 만들어서 스카프도 만들고 한복도 만들고 뭐 손수건도 만들고 넥타이도 만들고 멋있게 하고 싶지만 이 산업화가 안 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보다 우리보다 더 싸게 생산하는 국가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수입하는 게 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섬유를 두고 너그 나라 기 좋니 우리나라 기 좋니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해. 단지 그걸 알아보는 소비자가 있으면 맞춤형으로 가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인은 어때요? 일반인은 가격 보고 거의 생각해요. 이게 진짜 좋네 안 좋네는 잘 몰라.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런 게 뭐다. 이게 참 좀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좋다. 어디로 갈 거냐? 산업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럼 좋다. 자, 건강을 위해서 내가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안 하고, 그러면 이 양잠업을 통해서 누에를 키워서 돈을 벌자. 그러면 누에는 누에대로 가공을 해서 당뇨에 좋다. 또 단백질을 공급한다 하는 기능성까지는 얘기가 됐다. 그럼 그쪽으로 일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실크는 실크를 아주 고급화하는 거예요. 가고, 그리고 얘가 누에 때 내뿜는 실을 실크로 안 가고 요거를 다른 또 기능성으로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약재로 씁니다.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산업화가 되어 있어. 그러면 그 전에 일반적인 가공 없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뽕나무예요. 뽕나무 잎하고 오디예요. 그러면 야, 어차피 누에 키울 건데 잎은 그런 대로 생산되니까 열매를 이 오디를 산업화할 수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디 당금주부터 시작해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건 이제 가공 산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또 생과로 요즘 그 소비자분들은 가공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가공해도 고기능성인 것은 뭐 섭취하기 좋으니까 섭취를 하지만 생과를 좋아합니다. 소비 패턴을 보면. 그러면 블루베리 하면 블루베리 자체 생거를 좋아하지 블루베리 냉동시켜 얼리난 걸 가공 안 하고 판매를 해봐요. 소비자분 안 먹어요. 옛날에 요 주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와서 블루베리 처음 할 때 너무 맛있거든. 근데 어느 날 손님들이 다 떨어졌어. 그때가 왜 그랬냐면 수입산 블루베리가 냉동해서 다 들어왔어. 들어오니까 싸거든. 여기는 1kg에 35,000원, 4만원 하는데 들어온 거는 8,000원, 9,000원 밖에 안 해요. 그럼 소비자는 뭘 사 먹어요? 8,000원, 9,000원짜리 사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딱 되니까 손님들이 다시 쫙 몰려와요. 그래가 사장님 그때 안 오시다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사실은 냉동한 거 먹어봤는데 영 네 맛도 내 맛도 없더라고. 그게 뭡니까? 생과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로 과즙, 수분이 많은 장과류 이런 애들은 핵심이 뭐냐? 수승이에요, 수승.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는 일주일 안에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저 남부 텍사스에서 생산했다면 저기 뭐 미시시피는 옆에 있지. 저 위에 워싱턴 DC라든지 이쪽까지 가는데 며칠 걸려요. 기본 열흘 20일 걸려버려요. 그럼 뭐 유통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생산해도 서울에 뭐 4시간, 5시간 하면 가잖아. 그죠? 그 소비자 입에 딱 들어가기까지 뭐 2, 3일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특징이다. 이걸 잘 활용하면 된다. 그러면 야, 국내 소비자 너무 시장이 좁다. 수출은 뭐 홍콩 시장, 싱가포르 시장 비행기 딸기도 전용 비행기까지 떼우죠. 코로나 때 그랬어요. 전용 비행기 빌려서 딸기만 싣고 수출했어요. 그렇듯이 소비자가 많으면 얼마든지 화물을 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아웃라인으로 설명할게요. 그러면 뽕나무를 재배해서 어디를 수확을 했다. 좋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무조건 소비해야 된다는 결론은 도달했어요. 근데 이걸 냉동을 하는 순간 맛은 떨어진다는 건 알아. 그러면 몇 도씨 저장하는 게 좋느냐? 0도에서 1도씩 저장하면은 2주 한 20일까지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탑 기술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럼 0도씨, 1도씨 보관하는 거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가능은 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럽은 잘 모르겠고 이 동남아라든지 아시아 쪽에 하고 이런 쪽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만약에 전용 그 비행기를 띄우면 뭐 미국도 가능하고 다 전 세계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수출에 물고까지 튀울 수 있는데 문제는 그만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만한 양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양이 없다. 그 경제성을 따지려고 하면은 내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보낼 정도의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컷 산업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기, 연동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아주 극히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다라고까지 밖에 못 가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실컷 산업 그거 내가 솔직히 크게 돈이 안 되니까 나는 뽕나무만 제대로 키워서 돈을 벌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뽕잎에 대한 제품을 만들고, 그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게 과일, 오디를, 열매를
다 기술해서 열매가 맛도 좋고 좀 커야 됩니다. 왜 커야 되느냐 하면 어디 여러분들 수확하는 거 안 봤죠? 얘를 툭툭툭 털어서 전부 그 나무젓가락으로 하나씩 다 선별 다 합니다. 이 열이 가해지면 물러져요. 물러지기 때문에 빨리 이게 곰팡이가 슬거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약간 이제 품종을 개량을 해서 약간 하드하게 딱딱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여기에 하나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 미국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토마토를 미국인들이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뭐 햄버거나 다 들어가거든. 들어가는데 소비를 많이 하니까 남부지방에서 주로 면적도 넓고 또 생산 코스트도 적으니까 많이 재배를 해요. 토마토를 재배했는데 저기 북쪽 가니까 얼마나 걸려요? 기차로 가니까 20일 걸려. 그러니까 물러져 버려. 그 맛이 없어. 그래서 품종 개량한 게 뭐예요? 좀 하드한 거, 껍질이 좀 딱딱한 걸 했어. 소비자가 소비를 안 해. 실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토마토의 특성이 뭐예요? 그냥 칼 없이 그냥 배에 묵어도 되는 정도잖아요. 좀 소프트 하잖아. 그래야 되는데 여기 하드 딱딱하다 이지. 이게 뭐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그 품종이랄까 그 과일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최대한 유지를 하는 육종을 해야 된다. 그럼 어디는 그 상태로 유지를 하되 수분 함량이고 당도고 유지를 하되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이즈,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따는 건 어떻게 따느냐 하면 이렇게 손으로 장갑을 끼고 탁탁탁탁 이렇게 따곤 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느냐? 네트를 밑에 이렇게 우산을 거꾸로 이렇게 우산이 이렇게 서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서는 거예요. 딱 씌우고 막 흔들어 버려요. 그냥 흔들면 후루룩 떨어지죠. 그러면 그게 밑에 네트가 어떻게 돼요? 좀 촘촘해야 되겠죠. 빠지지 않게끔 하고 상처가 안 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큰 건 어때요? 선별하기가 선과라 그러죠. 선과하기가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쇼핑할 때, 보낼 때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내가 실크 산업을 하면서 하는 경우, 그리고 같이 하는 경우, 실크는 나는 별로 관심 없다. 단지 나는 오디하고 뽕잎 생산을 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겠다 하는 이런 방법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방법으로 가든 현재는 별로 경제성이 없어요. 왜? 전자도 판로가 좀 어렵고 후자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국가에서 할 일은 뭐냐? 우수한 품종. 그러니까 지금 많이 개량은 됐어요. 좀 큰 것들이. 근데 이게 위에서 팍 흔들어 버리면 그냥 물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확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성과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개발이 지금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